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5.16을 하루 앞둔 5월 1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면은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면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면은 그쪽 미인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휴고 차베스라는 파퓰리스트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거들라고 말았습니다. 휴고 차베스는 군인 출신인데 쿠데타를 했다가 불발이 돼가지고 체포되었다가 나와서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집권을 하고 10년 이상 인기 영합 정책을 펴면서 쿠바의 카스트로의 조종을 받는, 그리고 반미 운동을 하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언론 탄압하고 야당 탄압하고 해가지고 경제는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쯤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만 잘 관리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정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10%가 해외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인구가 약 3천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앙헬 폭포가 이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관광 자원 하나만으로도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찾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차베스가 몇 년 전에 죽고 나서 그 똑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 희극은 한국에서 좌파 정치인들 중에서 이 베네수엘라를 대한민국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를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원래 출생 200주년인데 칼 마르크스도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이 현재 정권이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마두로. 이름이 좀 이상한데 마두로. 이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시위가 일어나니까 발포해가지고 한 200명 죽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또 총선에서는 이겨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 다 무시해버리고 더구나 이 마약 밀매 조직하고 짜고 쿠바, 그리고 이란의 헤즈볼라, 또 중국의 경제 지원 이런 데 의존해가지고 반미, 일단 이 남미에서는 반미 운동을 하면 인기를 얻습니다. 한국도 그게 닮아갈까 큰 걱정인데 반미를 부르짖으면은 인기를 얻는 거죠. 한국에서 반일 반미 부르짖으면은 양심과 대우를 받는 이런 변태적인 풍조가 베네수엘라는 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욕 타임스에 어제 로즈 F 노리에가라는 미국 외교관 출신입니다. 기고한 글에서 이 공산 독재 정권이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해야 된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정신에도 맞고 국제 평화에도 기여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쿠데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어떤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서반구 담당, 남미를 지칭합니다. 서반구 담당 국장 후안 크루즈가 휴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만든 헌법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 저항권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모두가 들고 일어나 타도해야 한다. 그런 헌법이 지금 베네수엘라 헌법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특히 국군이
베네수엘라 군대가 들고 일어나서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 노리에가 씨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 차관보를 한 사람인데, 국제사회가 이제는 쿠데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쿠데타를 권장을 해야 된다. 차베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약탈하고 마약 밀매에 관련하고 시위군중을 사살하며 부패해 있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국민 저항권을 정당화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조종하는 것은 쿠바고 중국이 돈을 대며 러시아 무기가 제공되고 이란, 헤즈볼라,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특히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 단순히 제재로는 안 된다.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몰아내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되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정부기관 중에 유일하게 합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주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주 세력의 저항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의회는 해외 망명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망명 대법원을 구성한 모양입니다. 이 망명 대법원이 최근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마두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이 정신에 따라서, 이 대법원의 정신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마두로를 몰아낼 수 있는 조직은 군대니까 군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국회가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노리에가 씨의 논리입니다. 법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노리에가 씨는 베네수엘라 국회가 빨리 과도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몰아내면은 즉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우선 국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쿠데타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구조 활동으로 볼 것이다. 구조 활동으로 볼 것이다. 군대 안에서도 지금 정권 지지자들은 20%밖에 안 된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두로 축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 민주주의 가치, 마약 단속을 위해서도 축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가지고 몰아내야 하는데 군대가 앞장서야 되고,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다. 합헌적인 것이다. 합헌적인 것이니까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쿠데타하고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 하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물가는 연간 수백 %나 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가 늘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인구 3천만 명인데 연간 한 2만 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습니다. 2만 명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사자가 5천 명인데 10한 5년 동안 그것보다 2배 되는 사람이 살인사건으로 매년 죽어나가는 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데가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아공이 있습니다. 남아공. 흑인, 백인 이렇게 싸우다가 흑인 집권으로 돌아섰지만은 이 총기 규제가 안 돼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말은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 이거죠.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 휴고 차베스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한 다음에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여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계속 선심정책 펴면서 정권을 유지하다가 병사했어요.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후임자가 나타나서 대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옌데가 1970년에 칠레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최초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도 반미 정책, 그리고 국유화 정책, 편파 정책, 개업 투쟁적인 국민 분열을 일으키다가 3년 뒤에 경제가 파탄나니까 민심이 돌아서고 국회, 대법원이 돌아선 다음에 마지막에 군대가 나와가지고 정리한 적이 있죠. 그 유명한 피노체스의 쿠데타입니다. 그것하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베네수엘라와 아옌데의 경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공산주의자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을 때, 그 다음에 집권한 다음에 공산주의 정책을 펼 때 국민과 군대는 뭘 할 거냐 하는 화두를 던지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참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